속보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해서 새출발 기금 확대와 채무 일시 상환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폐업을 고민 중이시거나 채무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은 꼭 정보 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공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채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새출발 기금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출발 기금 예산 30조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번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늘렸죠. 그래서 40조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조 원이 이제 새출발 기금으로 이제는 되고 예산 자체가 그다음에 취업 재창업 연계 지원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출발 기금을 가기 위해서 대상 기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기한 요거를 이제 연장하는 건데, 이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이 원래는 2023년도 11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올해 6월 달까지로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업 영위 기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신청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원래는 2025년 10월까지인데요. 2026년 12월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뭐를? 새출발 기금을. 새출발 기금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미 예전에 새출발 기금이 뭐고 어떤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새출발 기금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내가 정말 이제는 사업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부채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많어. 그러면 이제 부실 우려 차주가 있고 부실 차주가 있죠. 부실 차주는 뭐예요? 인정을 받으면 원금 탕감이 됩니다. 원금 탕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연체자가 대상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되니까 이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그래서 꼭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의도 정보맨 새출발 기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새출발 기금으로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새출발 기금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새출발 기금은 사업 정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하지 말아라. 이제 일하지 말아라. 정리해라. 이렇게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출발 기금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정말 내가 채무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 영위 기간 확대라든지 신청 기간 연장이 됐다라는 거, 이번 바뀐 거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 창업 연계가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내용인데 이걸 좀 넓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채무 조정이 들어가고 그럼 동시에 교육을 연계한다. 뭐 취업 교육 해주겠다.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건 요건 겁니다. 감면율 우대예요. 감면율 우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새출발 기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부실 차주로 가겠다. 부실 우려가 아니라 나는 진짜 부실 차주로 가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일단 부실 차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걸 아예 정했어. 그러면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교육 이수를 꼭 하세요. 교육 이수. 이 교육을 무조건 받으시죠. 왜 그러냐면 원금 감면율이요 10%포인트 상향시켜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실 차주가 되면 그 원금 감면을 받아요. 이 원금 감면을 받는데 이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저소득층 다 포함, 이거 아무튼 80% 받아요. 근데 내가 교육을 받으면 최대 10%포인트 높아지니까 최대 90%까지 받는 겁니다. 원금 감면율이. 진짜 그럼 다 털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내가 부실 차주로 간다. 난 그게 이제는 딱 계획이야. 그러면 교육 무조건 받으세요. 교육 받으셔서 원금 감면율 10% 받으세요, 일단. 그래서 90%까지 털어내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새출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 기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왕 만약에 내가 새출발 기금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활용을 더 하셔야죠. 그래서 무조건 교육 받으시라.
그래서 원금 감면율을 더 높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신용회복. 신용회복은 이겁니다. 자, 교육 이수 후에, 지금 이것도 교육이에요. 교육 이수 후에 취업 재창업에 성공한다 라고 본다 그러면 공공정보 등록 즉시 해제한다. 이게 공공정보가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새 출발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은행에다가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게 현재는 한 1년간 유지하고, 이거 원래 2년이었어요. 2년간 유지하다가 1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거마저도 즉시 해제하겠다. 신용 회복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건이 있죠. 교육 받아야 되고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즉시 해제한다. 이렇게 이제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새 출발 기금이 이렇게 이제는 바뀌는구나. 대상자도 넓어지고 신청 기간도 연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새 출발 기금 무조건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신 분들은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있는 제도고요. 어차피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활용을 하라는 거지, 이거를 막 무조건 새 출발 기금을 가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정부의 정책 나오기 전부터 우려스러운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새 출발 기금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기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새 출발 기금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정보니까 여러분 꼭 체크는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채무조정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이 나 폐업하고 싶은데 채무 일시상환이 오는 거예요. 내가 폐업을 내는 그 순간 돈 갚으라고 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에 있습니다.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일시상환 유예.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 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그쵸? 유예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명확히 하여 제도하겠다. 이거 고시예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이죠. 폐업하고 싶은데, 난 도저히 못 버텨서 폐업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았던 정책 자금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일시로 상환해야 되거든. 폐업하자마자 당신 폐업했네? 돈 갚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폐업도 못해요. 그래서 정책 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이 요건들을 명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나가보면은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누구는 갚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유예시켜주고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이 요건들을 명확히 해서 고시하겠다는 거예요.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만간 그 기준이 나올 겁니다. 일시상환 유예는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이 기준이 분명히 이제 나올 거예요. 명확히 하겠다 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방향성은 뭐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또 한 가지, 이 브릿지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역 신보에서 보증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리대출이죠. 지역 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 시, 그죠? 사업자 보증을요, 개인 보증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지역 신보에서 우리 보증받아서 이제는 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업자란 말이에요. 사업자. 그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폐업이. 그럼 뭐야? 이거를 개인 보증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 브릿지 보증이라고 해요. 이 브릿지 보증인데 이거를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13개 지역보증재단만 됐었는데 이제는 전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다?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대리대출 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폐업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폐업 자체를 해보는 상환이 들어오니까 못했다가 이런 게 브릿지 보증에 있었네? 그럼 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돌리면은 폐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릿지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DSR 적용 제외,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DSR이 뭐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내 연봉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본다 그러면 내 매출에서 총 부채 원리금, 한마디로 내가 모든 부채 원리금 합친 그 비율,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이 DSR 적용 제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하면서
그죠? 이 얘기예요. 사업자 대출을 이제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겁니다. 채무조정 시. 그럼 가계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DSR 적용을 받거든요. 예, 이 받아요, 이게. 그러면 4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가계대출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왜? DSR 40% 걸려버리니까. 근데 대안하면서, 가계대출 대안하면서 채무조정 시, 그럴 때는 DSR 적용을 제외하겠다. 근데 이걸 명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하고 싶은데 DSR 40%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50%에 딱 걸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채무조정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대환이. 근데 이거를 DSR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필드에서. 정책자금 막 나와도, 대안대출 나와도 DSR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혼란했었어요. 저도 항상 이 대안대출 설명하면서 이게 DSR 적용이 어떤 분들은 적용받고 어떤 분들은 적용 안 받고 이게 정말 불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가 이게 문제점을 파악한 거예요. 하도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하겠다. 네, 명확히 하겠다. 자, 현재도 이거 중요합니다. 현재도 은행업 감독 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나? 그렇죠. 가능해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요, 혼선이 있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여정 가족님들,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뭐 일산 은행 가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나?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대안대출 갑니다.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하는데 은행에서 뭐 DSR 얘기하고 막 따져요.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세요. 야, 채무조정세 DSR 적용 제외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봐라. 니네들이 모르는 거다. 왜?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갖고. 위에서는, 금융위에서는 야, DSR 적용 안 돼 라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일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은행권, 이런 영업점들은 몰라요. 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제안하겠대요. 그래서 갖고 공문 내려서 제안하겠대.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은행 가서. 만약에 은행에서 자꾸 DSR 따지고 이러면 알려주세요. 야,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전환하는 거 DSR 적용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걔네들도 당황하겠죠. 이 사람이 되게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께 이제 쩔쩔매겠죠. 그러면서 아마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이 채무조정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여정 가족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여정님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정보를 입수하니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조건 하에서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활용해보고 저런 건 저렇게 활용해서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정말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저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새 출발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상환 부담 완화. 이 정보도 어떤 분들에겐 크게 해당이 될 겁니다. 딱 내 얘기다. 내가 저거를 활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매일 보셔야 됩니다. 띄엄띄엄 보면은요, 중요한 정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매일. 예. 라디오처럼 들으세요. 그냥 설거지할 때 틀어놓으세요. 청소할 때 틀어놓으세요. 들으면 나중에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정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뭐지? 분명히 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이 몰랐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당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어라고 얘기하면 그냥 언 거예요. 은행에서 아라 그러면 그냥 안 거예요. 예, 그냥 은행에서 그거는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드리는 정보가 있어요. 그게 제가 드리는 정보가 뭐 썰인가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공문을 보여드리잖아요. 공문을. 그러니까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드리는 정보는 되게 빠르죠. 왜? 정부가 발표했던 것들을 바로 알려드리잖아요.
일선 현장에서, 여기 나오죠. 일선 현장에서는 몰라요. 걔네들도 교육을 받거든.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요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 보고 지역 신보에 가셨어요. 지금 댓글 되게 많습니다. 지역 신보 갔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분들도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공문 이렇게 지자체로 떨어뜨리거든. 중앙에서 이렇게. 하물며 일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현장 가면은요 몰라요 잘.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젠 교육을 받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공문에 나온 정보들 이걸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 일선 현장의 상담 창구부터 시작해서 공문 들고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됐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 여기 써져 있지 않느냐, 이거 언제 진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선 현장은 좀 느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문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스케줄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도 지난번에 들었던 정보도 그 전기료도 마찬가지죠. 그거 7월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세 공문 안 나왔어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대책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정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께 해당하는 정보 많아요.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전기료 빼고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싼 금융 조건들, 대출 조건들, 그 다음에 상환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정보를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정보는 여기까지니까요. 우리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여의도 정보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거 이제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 채널은 진짜 별 쓸데없는 얘기가 전혀 없구나. 바로 그냥 결론부터 바로 그냥 들어가는구나. 어그로 안 끄는구나. 아쉬웠죠? 그러니까 구독 버튼 누르셔서 지금 빨리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구독자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려요. 지금 정부가 좀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종합대책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너무 뻔히 예상되는 게 나와서 그게 처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이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또 KBS 좀 이따가 방송 출연합니다. 사사건건이라고 해서 시사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이제 경제 얘기하러 또 가요. 막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금리 인하 시그널 때문에 자산 가치가 지금 다시 뜨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 장난 아닙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곧 좋아집니다. 흐름이 그렇거든요. 흐름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주춤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될 거야라는 그 시기. 그러면 자산 가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장 고통받았던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였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누가 부정한다 그러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고통받았던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조만간 단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생깁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해서 자산의 증식에 대해서 거기서 도태되는 분들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고금리 시기에는 고통받았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자산에 대한 혜택도 못 누리실 겁니다. 왜? 그동안 있는 자산도 다 팔아버렸으니까. 막 모았던 자산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그 자산에 대한 증식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좀 대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만큼 고통받았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고금리 때, 코로나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 따라줬잖아요.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다 따라줬잖아요. 생계인데 국민 복원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회가 왔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떤 기회? 진짜 뭐 용산 가서 진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저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오면은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를 진짜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올 거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때가 돌아옵니다. 좋을 때가 오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 되고요. 조금 더 여러분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은요 주간점검 방송입니다. 토요일이에요. 내일은. 그래서 주간점검 방송, 지난주에 그 속보 때문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 때문에 주일날 토요일날 다른 속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간점검 방송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지자체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 얘기할 거니까 내일 방송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